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협력키로 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전두환 씨의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환경단체가 4대강 고개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영산강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한 전시회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더운 여름을 그림을 통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적극 협력키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과 사업기간 연장을 비롯해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국비 지원, 송정역 일대 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 등 지역 주요 현안 6건을 건의했습니다. 또 국비 요청 사업 가운데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 총 26건, 1,783억 원을 확보하는 데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간담회에 이어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면담하고 광주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의장단은 선출했지만 상임위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민선 7기 시 행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4대 상임위 등을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의 참석 거부로 정회에 들어가는 등 상임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임위 구성과 함께 계획했던 광주시 실국의 업무보고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광주시 조직 개편안의 심의 의결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시의회 파행에 따른 시 행정운영 여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전두환 씨의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식 측 변호인은 전 씨에 대한 형사재판을 오는 8월로 변경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전 씨 측은 방어권 보장과 변론 준비 등의 이유를 들어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지원과 정원 감축 등을 결정짓게 되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2단계 평가를 받게 될 조선대학교가 구조개혁 대원칙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강동환 총장은 조선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문과 행정단위의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5개 구조개혁 대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조직 개편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간과 인적 재배치 등 구조조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학문 구조조정과 행정 단위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둘째, 모집 단위의 계획화 및 광역화를 실시한다. 셋째, 기초 학문 단위를 보호한다. 넷째, 단과대학 및 계열별 책임 경영제를 실시한다. 다섯째, 병원 및 치과병원은 임상병원 인건비를 80% 이상 부담한다. 이러한 5가지 원칙은 어제 10일 교무위원회에서 최종 통과 확정되었으며 이를 근간으로 혁신적인 구조 조정을 실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밀립대학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선대학교 역사상 최대의 구조 계획을 시행하여 거대한 조직을 스마트한 시스템을 지닌 조직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또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와 직원노동조합, 총동창회 등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조선대를 자율형 개선대학에서 제외해 재정 지원을 대폭 감축할 경우 그 피해는 2만여 재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의 6년 동안 회장으로 역임한 최상준 회장이 이임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는 12일 제28, 29대 회장 이임식과 제30대 회장 취임식을 열고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발전에 기여한 최상준 지사회장에게 적십자 광무장 금장과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최상준 회장은 지난 2012년 7월 15일부터 올해 7월 14일까지 모두 6년 동안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을 확대 발전시켰고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와 적십자 사업 기반을 위한 재원 조성을 탄탄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사에 앞서 최상준 회장은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차량 3대를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제30대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 신임 회장으로는 럭키산업 박흥석 회장이 취임해 앞으로 3년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광주시가 민선 7기,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시민권익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시민사회와 전문 분야, 의회, 행정 등 3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이용섭 시장이 후보 시절 운영한 온라인 플랫폼 광주 행복 1번가와 광주혁신위원회의 바란다에 접수된 생활민원 1,800여 건에 대해 100일 이내로 해법을 모색하고 이후 2단계로 조례 제정을 통해 심의의결위원회로 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민권익위원회가 그런 소통 문화,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고 그러면서 어떤 분쟁이나 정책 이런 부분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역할에 저도 미래가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광주시는 시민권익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장 경청의 날도 매달 한 번 이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주제는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주차타워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이 사업 추진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에는 없던 일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이 주차타워를 두고 말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 송정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의 대표적인 관문이잖아요. 네. 주말이면 최대 3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관문치고는 시설이나 주차 공간 등 인프라가 매우 빈약해서 개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이용섭 광주시장의 광주혁신위원회가 광주 송정역의 주차 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이제 광주시에 제안을 하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혁신위원회는 송정역 인근이 아닌 지금 농성역 광장이나 이런 도시철도 1호선 주변에 환승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그 지역의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광주 송정역에 승용차 중심의 대거의 그 거대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은 새로운 교통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역사 증축 자체는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대규모 주차장 건립은 교통 문제 등 심각한 우려가 있으니 제고할 우려가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 송정역을 차로 이용하면 이 송정역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지하철이 지나는 농성역 환승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송정역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교통 문제가 우려돼서 주차장을 늘리지 않겠다는 주장인데요. 네. 다소 상반되게 들리면서 여론은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이용객들이 도중에 얼마나 환승을 하겠느냐 하는 것도 좀 회의적인 반응이고요. 네. 특히 이제 짐을 갖고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여론은 좋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원래 이 광주 송정역 주차타워 건립은 진행이 되고 있던 사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복합환승센터의 건립이 백지화되기 전부터 주차타워 건립이 이제 논의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복합센터 건립이 이제 백지화되면서 광주시는 이제 코레일 주도로 3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약 1,2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이제 타워를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혁신위원회 제안이 나오면서 이 계획 자체가 이제 좀 이제 불투명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이 복합환승센터 건립 백지화가 원인이었는데 이 왜 환승센터 건립이 흐지부지 돼버린 건가요? 네, 사실 복합환승센터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광명 역사같이 대규모 복합환승센터를 건립을 해서 네. 뭐 쇼핑 공간도 하고 또 열차 이용객들의 휴식 공간도 하자라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네. 광주 송정역에도 당초에 2,5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하 5층, 지상 9층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질 계획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3년에는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서희건설 컨소시엄과 우선 협약을 체결하기도 되는데요. 그 이후에 뭐 토지 매각 조건이랄지 이런 사업성 여부랄지 이런 주차 공간 문제로 해가지고 불협화음이 나면서 사업 추진이 굉장히 더디게 실질적으로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 6년 정도 허송 세월을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당장 주차타워가 가장 큰 문제가 되니까 광주시는 당장 해결해야 할 주차타워 문제를 위해서 코레일 주도로 이제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는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환승센터 건립은 논의는 없는 건가요? 네, 사실 민선 7기 혁신위원회에서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민선 6기에서는 백지화됐지만 다시 검토와 논의를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하지만 이미 7년간 표류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처럼 논의와 검토가 다시 하겠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신중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그리고 보다 철저한 사업 계획과 결과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재논의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주차장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혁신위원회 제안처럼 이 광주 송정역사 주차장 이용을 최소화하게 하고 또 멀찌감치 환승주차장에 차를 두고 지하철로 가는 방법이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일단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주차장을 만들면 사실 더 많은 이용객이 차량을 이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교통 혼잡이 이제 불가피할 상황인데 네. 차라리 주차장을 줄이거나 없애는 그런 주장도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선진국이나 또 우리 국내에서도 다른 KTX 고속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실시하는 것도 있고요. 네. 다만 이와 같은 시스템이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주변에 환승 주차장이 어느 정도 완벽해야 되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가 연계성이 좋아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최선의 방안은 대규모 주차 공간을 갖춘 복합 환승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최선의 방안이고요. 네. 다만 주차 기능 최소화 등은 시민들의 이제 폭넓은 공감대가 필요하고 결국은 도시철도 2호선의 빠른 완공 등이 전제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물가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이 외식비와 휘발유 가격 등 물가가 크게 올라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구태의연한 말 같지만 정말 월급 빼고 모든 물가가 다 오른다는 말을 하잖아요. 네. 물가는 그런데 사실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삶이 팍팍한데 물가까지 이제 좀 오르고 있어서 네. 상당히 시민들이 좀 민감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일부 품목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휘발유나 이런 그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이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물가가 대체 어느 정도나 올랐나요? 네, 1년 전에 비교를 해보면은요, 휘발유와 경유값 정도는 한 10에서 12% 정도 좀 오른 걸로 나오고요. 네. 또 뭐 최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서 외식 비용이 좀 크게 지금 오르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갈비탕이랄지 구내식당 식사비도 한 10% 내외 정도 올랐고요. 또 휴가지가 많은 전라남도 같은 경우 이제 생선회가 좀 많이 이용이 되잖아요. 근데 네네. 생선회가 한 12% 정도 그리고 낙지가 좀 잘 잡히지 않아서 그러는지 약 30% 네. 정도가 오르는 걸로 조사가 되면서 이 휴가철 물가에 대한 우려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올랐는데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나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물가가 정부 정책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요?
네, 사실 물가는 정부 정책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또 네. 여론하고도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하반기 들어서 물가 인상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난 9일에는 이제 대책 회의를 갖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국내외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네. 아마 이제 국제적으로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이제 그런 인상 요인이 있었고요. 또 국내에서는 이제 경기 불황에 따른 그런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네. 정부에서는 꾸준히 그 적시의 방출과 출하 조정 등으로 통해서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이제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휴가지 바가지 가격도 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쩌면 좀 예전부터 계속되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개선이 안 되는 이유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휴가철 바가지 문제는 해년마다 반복이 되잖아요. 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휴가 문화의 특성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휴가가 방학철과 여름에 집중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인들도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한몫 잡겠다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해서 휴가 성수기 때 이제 극도로 이제 민감하게 작용이 되는데요. 네. 이에 대한 그 대책이 좀 선행이 돼야 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바가지 상승이나 부당 인상 요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해마다 이렇게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올해도 역시나 정부와 지자체가 휴가철 부당요금 그리고 바가지 상술 근절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올해도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휴가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네.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부와 광주 전남 지역, 그리고 또 일선 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인 대책 마련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경찰과 소비자 단체, 물가 모니터 요원,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이 이제 피서지를 찾아서 과다한 인상과 또 안전한 먹거리를 집중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계절별로 이제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이 이제 선행이 돼서 네. 휴가가 아닌 이제 상품이 이제 1년 내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휴가가 2, 3주 많으면은 한 달 내에 끝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서 폭넓은 휴가 문화가 좀 정착이 되고 또 휴가지에서도 사시사철 꾸준한 관광객을 확보를 해서 좀 손님을 분산할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책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 기분 좋은 여름 휴가철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이 서둘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단체가 4대강 보개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영산강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대한하천학회 등과 함께 오는 26일 영산강 승천보와 죽선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에서는 수문은 열었지만 보 구조물 주변은 물 흐름이 정체된 점에 주목해 해당 구간의 강물과 저질토 등 시료를 채취하고 수질과 토양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의 여름용 생활 교복 도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복 문제와 관련해 반바지와 면 셔츠에 생활 교복을 권장하는 교복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되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복과 생활복을 이중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하고 날씨나 건강 상태, 체형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복장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3대가 모두 병역을 마친 2018 병역 명문가 증서 수여식이 광주 전남지방병무청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지방병무청은 올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선정된 29개 가문 중 17가문을 초청해 병역 명문가 증서를 수여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터전을 지키는 나라 사랑에 젊은 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자 애국자는 바로 병역 명문가 여러분이십니다. 올해 광주 전남 지역 병역 명문가로는 총 38가구가 접수돼 29가구가 선정됐으며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총 240가구가 선정됐습니다. 병역 명문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민간기관과 시설 등으로부터 예우와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북구가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11회 북구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 접수받습니다. 북구 구민상은 5개 부문으로 지역 경제, 지역사회 봉사, 문화예술체육, 그리고 효행과 장한 장애인 부문입니다. 대상자는 부문별로 현재 3년 이상 북구 거주 주민이거나 3년 이상 북구에서 활동 실적이 있는 시민이면 가능하며 후보들 중 부문별 각 1명씩을 선정해 오는 10월 시상할 계획입니다.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국토부로부터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감정원은 13일 라마다 호텔에서 누문구역 관련 공공지원 민간 임대 사업에 대한 사업 효과 등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무원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일반 분양 주택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일괄 매수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5년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 시범구역으로 선정돼 건축심의와 사업시행 인가 등을 거쳐 한양 수자인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오는 27일까지 사업시행 인가 공람과 공고가 진행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한 전시회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천년의 땅, 천년의 하늘 기획전은 13명의 작가가 참여해 전라도 정신과 문화, 역사적 상징성을 담은 현대미술 작품 30여 점을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는 호남 지방이 전라도로 명명된 지 1000년이 되는 해로 전라도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8 광주 비엔날레 기간에도 열려 오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무더운 여름을 그림을 통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여름 이야기 전에는 5명의 작가가 참여해 푸른 바다, 서늘한 밤바람, 탐스러운 과일 등 상상력과 신선함이 묻어나는 회화작품 34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마련된 이번 기획전은 공연이 있는 날은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 공연이 없는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문인 북구청장이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우산동 우산근린공원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와 쓰레기 불법 투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에 대한 민원을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동구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여성단체 회원과 여성 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구 여성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한 모범 부부와 유공자에게 표창패가 전달됐습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12일 대회 개막 1년을 앞두고 조직위 사무실 앞 등에 남은 일수와 개최 날짜를 알려주는 카운트다운 알림판을 설치했습니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